앉으면 돼. 나에게 파드란? 저한테 파드란 저한테 파드는 저에게 있어서 파드란 제가 잡아낸 기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페이포워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드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인생에서 기획이라는 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파도라고 생각됩니다. 파드는 저한테 최고의 반항입니다. 저에게는 넘어야 할 파도라고 생각이 되고 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드요? 파드는 제가 학생 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값진 기회이자 경험인지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 파드는 추리 소설 같아요. 그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 카타르시스가 딱 느껴지면서 좋은 제품, 좋은 사람들의 가치를 느끼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순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파드는 마치 추리 소설 같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드를 설립하고 현재 1기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드에서 부회장 그리고 운영 총괄 맡고 있는 송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드에서 운영팀 가운데서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드에서 연기 운영진 2기 iOS 파트장을 맡고 있는 김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파드 1기 웹 파트장을 맡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드에서 개발 파트장을 맡고 있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드 1기에서 앱 개발 파트장을 맡고 있는 김진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드에서 기획 파트장을 맡고 있는 조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드에서 기획 부파트장을 맡고 있는 백승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드에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는 조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드에서 디자인 부파트장을 맡고 있는 신지수입니다. 파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건 작년 11월이었는데요. 제 회사에, 소팩 회사의 이제 운영팀장인 송혜찬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팀장이라 해야 될까요? 친구, 송혜찬 친구를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20살 대학을 들어와서 가장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이기도 하고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작년 11월쯤에 지금 이제 파드 1기 회장을 맡고 있는 현종이라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예찬이도 비슷하게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학교나 또 교수님들이나 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한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너무 느리기도 하고 변화가 쉽게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움직여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찬이도 그런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찬이를 섭외하게 됩니다. 이제 현종이와 제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동시에 현종이가 굉장히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팀을 잘 리드하는 친구였었고 저 또한 그런 점이 함께 일하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비수도권 대학교 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함께 파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써보는 제품을 만든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기획, 디자인, 개발, 직군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라이브한 사용자가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교내에서 그런 경험이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뭔가 이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내에서 조금 이상한 창업 붐이 불고 있던 게 또 하나의 큰 동기였는데요. 진짜 세상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원대한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뭔가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건 좀 이 기조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크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동대학교 안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이런 IT 동아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뜨겁게 토론하고 뜨겁게 치열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해보는 그런 뭔가 마음 깊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친구, 동료, 선후배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디자인이 예쁠까? 이 기획이 먹힐까? 이 개발이 정말 성공적일까?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이 과정 속에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찐한 친구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획 파트장인 조한 친구를 섭외하게 됐는데 굉장히 패기 있고 굉장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함께 동료하고 싶은 친구는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마침 제가 이런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던 차에 환희 친구가 블로그에 글을 항상 썼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요. 매일 한 편에서 두 편씩 거의 블로그를 매일 쓰면서 전역할 때까지 300편 넘는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런 이제 글에 이런 동아리를 해보고 싶다.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라고 이제 환희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다가 본 글이 이제 브런치에서 한 기획자분의 글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글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제 소프트라는 활동을 대학생 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가 뭘까 찾아보니까 소프트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IT 연합 동아리로 다양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IT 프로덕트를 만드는 동아리였어요. 나도 이런 동아리 하고 싶다. 나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제 전역하자마자 전역할 때쯤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거 할 거고 넌 와야 된다. 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겠다 해서 이제 환희를 약간 꼬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게 있다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복학을 하고는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현정이 형이었어요. 이제 생각의 싱크가 맞춰진 거를 확인을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형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고 그게 아마 파드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파드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걸 하자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예찬이 형과 현정이 형과 같이 이제 세 번째 멤버로 파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규나 세이나 지수 이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대표했었을 때 그 친구들은 소다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학교와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뭔가 교육 환경 속에서 그런 소다라고 하는 학교를 직접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당장 다가가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해보자 라고 하면서 길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소다 학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소다는 이제 기획자 없이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같이 협업해서 앱 서비스를 함께 교육하고 제작하는 그런 학회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기획자의 약간 필요성을 좀 느꼈어가지고 그때 한창 이제 기획자도 같이 뽑을까 논의하던 중에 이제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친구들이 소다 학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런 사용자 피드백 시간에 인터뷰로서 참가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만들면 좋겠고 이런 점이 문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뭔가 이야기를 정말 제 제품처럼 솔직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줬어요. 건너 알게 돼서 이제 UT 사용자 테스트를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현정 오빠가 약간 머릿속에 무슨 회사를 한 100개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희가 말하자마자 바로 그걸 꺼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30분 인터뷰 시간이었는데 막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 가깝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IT 서비스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정말 자기가 만든 IT 서비스인 것처럼 한두 시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IT 서비스에 대해서
미쳤구나. 그래서 아, 이 사람 진짜 심상치 않다. 이런 걸 그때 진짜 많이 느꼈고 그래서 한 번쯤은 뭔가 현정 오빠랑 같이 뭔가를 해보면 그냥 옆에 있으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UT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이었었고 제가 그때 사례비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시간대 그 친구들이 이 사람 뭘까? 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라는 점에서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 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2학기에 저희가 iOS라고 하는 이제 애플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파트를 새로 또 열 예정이에요. 그때 저희가 iOS 파트를 관심도 있고 하람이라는 친구가 딱 그런 어떤 본인의 비전 그리고 하고 있는 활동들도 정규나 세이나 지수 이런 친구들과 또 가깝게 있었어요. 파드의 존재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 파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워낙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기는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는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iOS 개발 쪽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걸 좀 주변에 많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iOS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걸 지금 파드의 연기 회장인 현정 오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람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약간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엄청 친하지도 않은데 제가 가진 모든 거를 설명하고 이 친구가 소심한 걸 좀 열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친구가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를 들고 운동장 10바퀴를 노트북을 이렇게 들면서 막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밥 한번 먹자, 저녁 사주겠다 해가지고 연락이 닿아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제가 워낙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빨리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현정 오빠가 자꾸 밥을 다 먹었는데도 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걸 너무 즐겨하고 이 친구도 이런 즐겨하는 거에 동화돼서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할까 약간 이런 고민에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약간의 전략인데 처음 10바퀴 돌 때는 이제 파드 뭔지 알겠어요. 집에 좀 가고 싶다. 나도 가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도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낯 많이 가리고 그런 말 잘 못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10바퀴 돌 때는 오케이 이만큼 진심이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들면서 운동장 10바퀴를 돌고 이렇게 할 거고 너는 이런 데서 필요가 있고 너가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조직이 갖는 목표와 너가 가진 개인적 목표가 우리는 부합하다 이런 식으로 설득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희가 파드를 만들면서 단순하게 폐쇄적으로 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냥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고 관심 있는 사람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아리 사전 설명회를 연 적이 있어요. 12월 달에 파드에서 1차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 현종이 형의 그 언변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파드가 정말 한동대학교에서는 보기 드문 진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서 친구가 와서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단숨이 이제 저희가 옳다구나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진서의 그런 어떤 열의에 저희가 공감이 돼서 그렇게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류를 결정하게 됐고 사실 1기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연기로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그때 그 설명회 당일날 바로 밝히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이런 사전 설명회나 또는 이제 파트장으로 선게 친구들이 한 명씩 데려오면서 이렇게 운영진이 총 만들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건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고 스타팅 멤버로서 너도 많은 각오를 해야 되고 그만큼 각오하는 만큼 우리가 많은 걸 줄 수 있고 같이 근데 만들어 가야 돼 라는 과정을
굉장히 잘 설득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동아리랑 다른 점은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 스킬인 협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제작한다고 하면 기획도 잘해야 되고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개발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각 직군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통과 협업, 그리고 그 팀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함께 각 직군이 섞여서 일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또 배우고 있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작 소프트 스킬을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너가 다른 직군의 사람과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잘 일할 수 있고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협업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협업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친목을 다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료라는 개념이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전산 동아리 생각해보면 그냥 개발자들끼리만 모여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파드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IT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아리였어요. 저희는 진짜 디자인 교육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협업할 수 있을지 그런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컸어서 되게 걱정 없이 큰 뭔가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나 잘 맞고 나 잘 살고 나 성공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군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같이 공부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파드는 디자인에 정말 몰입하고 그리고 협업에 되게 몰입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파드라고 하는 긴 활동 동안 협업을 각 모든 프로그램에 좀 녹아내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다른 동아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말하는 건 파드는 그냥 동아리가 아니고 파드를 프로덕트처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드를 거쳐나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을 정말 우리가 잘 사용자처럼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지를 제가 자극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처음 만들어졌다 보니까 제로 투 원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빌드하는 친구들에 대한 뭔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제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희 파드 전체 고문, 여러 이제 선배님들과 실무자분들을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전체 저희 프로그램이 8개에서 9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전체 예산안을 짜고 결산하는 전체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파드에서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우리가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Pay It Forward라는 핵심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함으로써 그 가치들을 녹여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1기 기획 파트장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획 파트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마다 4시간씩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위한 모든 커리큘럼을 짜는 일을 먼저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면서 제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제가 줄 수 있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내 인풋을 더 많이 쌓아야겠다.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내가 아는 게 더 많을 만큼 이 파트라는 데 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기획 파트장이라는 이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가 더욱더 인풋을 쌓고 제가 가진 인풋을 바탕으로 또 기획 파티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파트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파드에서 개발 파트장을 맡게 되면서 앱이랑 웹 파트를 이제 둘 다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학기 중에 스터디를 많이 열어서 스터디를 통해서 세미나에서 놓쳤거나 어려워했던 부분을 이제 파디분들이 다시 잘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 파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그 입장에 대해서 다시 개발 파디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디분들이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 좀 도와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 파트장으로서 처음 이제 커리큘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0에서 1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되게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막 소프트라든지 이런 다른 연합 동아리의 커리큘럼을 참고하기도 했고요. 실무에서 어떻게 UX를 다루고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반영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공부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정말 다 부족했어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진짜 모든 게 부족했는데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게 재미있으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굳이 이 파드라고 하는 동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라는 그 뭔가 핵심적인 게 그냥 모였다 말고는 크게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내부 프로그램에 많이 녹여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 내부적으로 헤더들과 헤더진에서 정말 많은 일주일 하루에 막 2-3시간씩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모든 프로그램의 협업을 녹여낼 수 있을까? 정작 이 사람들이 협업을 위해서 필요한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고 협업을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의 이야기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학기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협업이 무엇인지 정말 스스로 정의 내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거기에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협업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이 파드라는 이름, Paid Forward라는 가치를 가진 데까지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결국에는 우리 운영진 11명이 생각하는 협업이 뭔지 각자가 먼저 고민했고, 그리고 각자가 고민한 내용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나는 이걸 협업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을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많은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협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뭐 처음 만들어진 것도 뭐 계속 처음 만들어지다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광야 같아서 돈을 모아야겠다. 학교 학부생들이 만든 동아리에 불과하다 보니까 뭔가 동아리원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돈을 구하는 것도 저희가 그렇다고 뭔가 동아리 결과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협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더 파티들이 편안하게 협업을 경험하고 진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더라고요. 이 비수도권에서 협업이라고 하는 가치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자금들이 어떻게 쓰일 건지를 좀 저희가 다양한 후원사 협력사분들을 설득하고 또 그렇게 저희 파트너십 관계를 맺음으로써 후원사들도 문제라고 함께 생각해주고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조금 학생들이 부족하진 않게, 그리고 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보일 수 있게 저희가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파드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파드라는 기획 파트장이라는 역할을 가지면서 기획 파트의 모든 커리큘럼을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세팅하는 시간이 1월이었어요. 올해 1월이었는데 사실 전 1월 한 달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가족여행차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코어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소통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었고요. 한국에서 6시간 차이 나는. 또 인터넷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려고 제가 머물던 곳에서 이제 왕복 3시간 되는 거리 이제 배 타고 나가가지고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1시간 반 배 타고 나가고 회의 한 2시간, 3시간 하고 또 1시간 배 타고 1시간 반 배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매일 한 2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파트의 기획 파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줌 미팅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이제 좋은 커리큘럼이 나왔던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파드가 첫 디자인 프로젝트이자 처음으로 UX라는 분야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레벨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제일 어려웠고, 저희 둘이서 해결할 수 없는, 사실 디자인은 어떤 서비스나 산출물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 있지 않았나.
뭐 또 하나 어려웠던 거라고 하면은 이제 파드가 처음 생겼으니까 로고도 만들고 이제 디자인 뭐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런 굿즈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팀 안에 디자이너가 저희 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둘이 그거를 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파트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세미나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행사 같은 것도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산출물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함께 협업하면서 어떤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어렵고, 그리고 그 가치 속에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같이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좀 힘들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협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 진짜 미친 듯이 달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임팩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현종이를 비롯해서 정말 이 친구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파드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 함께 운영하고 또 다른 곳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 다양한 기술들 혹은 나 혼자서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르던 분야였고 파드가 아니어서 만나지도 못했을 분야인데 파드라는 덕분에 조금 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날 수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파드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준 파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단위에서 사실 하기 힘든 그런 활동들을 파드는 이번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진짜 소통하고 협업하는지에 대해서는 파디분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파드의 진심이구나를 정말 매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꼭 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 두세 명이 만나면 파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파드에 그만큼 진심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드를 통해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 진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협업이란 단어를 스스로 좀 정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저한테도 또 하나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팀원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진로나 우리가 그려나갈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성장하고 또 파드라는 이 동아리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파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런 파드에 몸담을 수 있어서, 그러한 파도로 같이 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후지부지 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 합류했을 때 생각했었던 그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 잘한 선택이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뭐가 부족한지를 직접 보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그거를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파디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파트장이지만 파트원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을까? 나였으면 저렇게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동아리 하나 만드는데도 제대로 만들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만든다라는 걸 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었고, 저한테 너무 많은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동아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가 없이 친구들에게 뭔가 어떤 협업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 또 저 또한 또 운영진 또한 서로 뭐 시간과 이런 노력을 다 쓰면서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진짜 뭔가 이 친구들이 그리고 저 또한 뭔가 나오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 친구들이 더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정신이 결국에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세상을 바꾸는 데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서 일단 1기 회장을 마무리를 하지만 계속해서 일단 교류는 할 거지만 앞으로 컸을 때 같이 또 큰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